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오늘은 현대 우문문학 중에 몇 작품을 골라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참고 도서는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2학년 자이스토리 문학편에 실린 것입니다. 꼭 자이스토리가 없더라도 정념의 기라든가 오늘 세 작품 정도 시리즈로 할 생각입니다. 정념의 기, 그 다음에 정념의 기랑 그 다음에 눈길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두 번째 작품에 울음이 타는 가을강. 김남조의 정념의 기 먼저 시작하고 이 두 번째 이제 울음이 타는 가을강, 그다음에 세 번째 고운의 눈길,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작품 강독은 계속 시리즈를 올릴 생각인데요. 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먼저 올리겠고요. 자, 이번 주 오늘부터 블로그도 이제 게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프라인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를 다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혹시 도움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교재가 있으면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뭐 완독을 다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뒤에 그 부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념의 기란 작품 주요 작품으로 선택했고요. 이 작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화자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그래서 이거 화자는 나이죠. 자, 근데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한 폭의 기라는 것과 동일시시키고 있습니다. 기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하나의 깃발로 표상했지요. 자,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깃발인 겁니다. 지금부터는 암호를 정해놓은 겁니다. 본원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앉더니라. 자, 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깃발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처럼 걸려왔다. 이 얘기는 상당히 아무도 보는 이 없었다는 것은 보는 이 없는 상태로 왔다는 것은 고독한 내면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더라라는 어미를 통해서 과거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겁니까?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 없는 것 모양, 꼬다몬 오르자루처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내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화자의 어떤 과거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자, 제가 잠깐만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 먼저 해 주셔야 될 게 화자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화자 파악을 해야지죠. 화자 파악이 끝나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시적 대상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시적 대상이 뭐겠습니까? 마음이에요. 화자의 마음. 그죠?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비유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음을 깃발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걸려왔긴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고독한 상태였음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고독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있지요. 자, 이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자, 이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혼란스럽다. 이 얘기는 뭘까요? 화자의 내면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번민이나 또 갈등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의 내면이,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이 상당히 평화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고민과 갈등에 쌓여왔었다.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자,
고민스러울 때 여기 나갔다는 거죠. 왜 나갔겠습니까? 번민을 해소하려는 번민 또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공간이죠. 해소하기 위해 여기에 나섰겠죠. 자, 번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 속에는 기억과 니언이 있겠지요. 마음이 걸려 나갔더니라 길에 나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언은 화자의 내면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고독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3년으로 넘어갑니다.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자,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그늘이여 라고 됐습니다. 눈길 위에 편안한 그늘이여. 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눈길이란 공간도 그렇고요. 이 공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편안하다라는 것은 내면의 평안, 즉 편안한 내면, 화자의 평안한 내면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이 눈길은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화자에게. 마음의 기는 깃발이죠. 깃발은 눈의 음악이라 듣고 있는가? 음악을 듣고 있다. 자, 같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눈의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건 그만큼 평안을 되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앞쪽에서 화자의 어떤 혼란스러운 내면 또는 고독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이 어디를 통해서요? 눈길이란 공간을 통해서 눈길이 나왔더니 또는 이연에서 말했던 걸로 하면 눈 오는 내 거리라는 표현 나오죠? 눈 오는 내 거리로 나왔더니 평안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눈 오는 내 거리가 일정 특수한 공간의 의미지요. 이 공간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화자에게는 평안을 주는 공간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비문학도 그렇고요. 모든 글쓰기에서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내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의 계기가 뭐냐?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상당히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원이 있다면 이 원은 소원이겠죠.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자, 일몰은 해가 지는 모습이죠. 해가 져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뭐야? 뉘우침이 없는 일몰은 것은 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 해가 지는 모습과 비유한다면 나이가 드는 노년이 와도 뉘우침 없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자, 그 일이 뭡니까? 결국 뉘우침 없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화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소망이 무엇이다? 좀 욕되지 않게 늙고 싶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로 늙어가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뉘우침 없는, 그러니까 순수한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 꽃잎인 양 쌓여가는 것은 비유한 겁니다. 양이란 말에서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이 뉘우침 없는 날들이 이렇게 꽃잎이 쌓여가듯 하나 둘 쌓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좀 뉘우침 없이 살고 싶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잘못 없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앞쪽에서 이미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화자는 시적 대상을 화자 자신의 마음으로 두고 있는 거죠.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시적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상태가 변화력을 이루고 있죠. 혼란 속에 있다가 평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 이분이 좀 좀 더 나가야겠지만 이분이 좀 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두신다면 이런 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황제의 항소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자, 이것도 비유적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비애죠, 비애. 슬픔입니다. 슬픔. 자, 이 슬픔은 사실은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추상적인 대상이 상당히 구체적인 무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제의 항소와도 같은 비애죠. 항복 문서잖아요. 안 됩니다. 항복 문서예요. 자, 여러분이 황제인데 타국의 침범을 받아서 항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서 엄청나게 괴로운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빗댄 겁니다. 무거운 비의 슬픔이죠. 맑게 가라앉은 좋은 상태네요. 그죠? 비가 가라앉아. 이것도 보세요. 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가라앉는다는 눈으로 보이거나 어떤 실제 사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선 바로 슬픔을 구체적 형상화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모래벌 같은 하얀색을 왜 썼겠습니까? 이 시각적 이미지인데 순수한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모래벌 같은 마음씨, 순수한 마음씨 이런 얘기죠. 벗은 없을까? 누굴 찾고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이다. 자, 아까 이어서 얘기한다면 바로 앞면에서 사실은 뉘우침 없는 일모를 꽃잎이 쌓여가는 양 그 일을 바라고 있다. 그것 또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큰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다. 자, 그런데 잠깐 보시면 일련의 표현을 보면 이게 위로가 있어요. 이어는 지금 이걸 나누어 두은 상태입니다. 2번 내려와서는 자, 달라진 건데요. 이 한 폭의 기가 밑에 열을 구분해 놨죠. 본원이 없는 시공에서 때는 울고 때고 기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후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상태죠.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상태다. 왜냐하면 1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연으로 연결되면서 혼란과 열기란 단어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연에서는 울 때는 울지만 또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본원이 없는 시공에서란 말은 그리고 또 울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인간적 한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슬픔을 내재하고 있지요. 또 인간은 누구나 번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기도드리면서 살겠다. 아까 잠깐 기독교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적 성향이 좀 강한 분이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걸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그걸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신에게 기도드리며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는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난 겁니까?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이다. 또는 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삶에 대한 열망과 또 종교적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기원.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많이 막 엉키네요. 자, 인간의 기본적인 번민과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슬퍼하기보다는 기도드리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꾸 정리를 중간중간에 해드린 이유는 시를 읽는 방법적인 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화자의 내면을, 이게 시적 뭐예요? 시적 대상입니다. 이 시적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를 하고 크게 보면 화자의 내면을 이렇게 성찰하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겠습니까? 상당히 뭐 혼란 속에서 살아왔다. 근데 그것이 이제 평안을 되찾았다. 자,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냥 번민이나 이 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인간적 한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간적 한계로 받아들이고 이 인간적 한계에 분노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 인간적 한계를 기도라는 자세로 경건한 종교적 삶으로 경건한 아니합니다. 틀렸네요. 자, 자,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한 거냐면 경건한 삶을 살겠다. 경건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끝을 내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표현상 특징 봤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반어적 표현, 냉소적 태도,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황제의 항서와 같은 비애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찬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대화체는 아닌 거 바로 아니네요. 구도적 자세 이거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요.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를 모르신다면 이걸 알아두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구할 구자의 도도자요. 도를 구하는 삶의 자세죠. 도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에 다가서 거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도적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스님들의 어떤 불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불경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신에게 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일단 구도적 자세는 좀 드러나긴 해요.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자,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없죠. 4번, 5번은 일단 무조건 틀린 거고요. 1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어적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반어적 표현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습을 해볼게요. 이건 화자의 내면과 뭐가 반대되는 겁니까? 표현이 반대되는 겁니다. 자, 이 반어법은 역설법과 비교해서 상당히 기억을 많이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 역설법은 뭐예요?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표현과 표현이 되어 있는 말이 이 자체가 뭐 되는 겁니까? 반대되는 게 아니라 모순되는 겁니다. 모순되는 거. 모순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성립되면 하나 성립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뭐, 제가 해볼까요? 따뜻한 아이스크림. 따뜻한 아이스크림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죠? 됐어요? 자, 다음. 예찬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 자, 예찬적 어조라는 대상을 좀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여기는 어찌 보면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나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겁니까? 혼란, 열기에 또는 내적 독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찬적이라고는 다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듯하고 담담히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찬적인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여기서는. 자, 2번 선지에서 구체적 사물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겁니다. 마음을 어때가 비했습니까? 깃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이 사물로 구체적.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요. 이 작품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잡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잡았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첫 번째 시작을 뭘로 한 거냐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깃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일 먼저 표현법상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다듬어 써야 되죠. 자,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는 금방 해결됐을 것이다. 자, 38번 문제 그대로 넘어갈 수 있고요. 넘겨 보겠습니다. 36번 문제요. 죄송합니다. 3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미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러분은 앞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일단 기억이 뭐냐 제가 바로 써드릴 테니까 앞으로 굳이 자, 그게 보면 여기 없는 모양으로 걸려 왔더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은 없는 자, 자기 마음이 깃발인데 없는 것 모양 걸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지속되어 왔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자, 일단 과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왔더니라, 왔더니라. 왓이란 말에서 과거 인물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왔다, 지속되어 왔다는 말이죠. 자, 일단 과거 동그라미 칠게요. 지속성 여부는 문맥을 통해 다시 한번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이라고 있습니다. 나서면 직면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 앞장면은 뭐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섰다. 그러니까 혼란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눈 오는 내거리에 나갔다. 맞는 말이죠. 디귿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눈의 음악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눈길 위에서 연기처럼 변하는 것들이요.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을 듣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거 의문으로 썼다는 거죠. 변화된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 화자의 체념이요. 자, 이건 아니죠. 왜 아닙니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눈 오는 내거리에서 연기처럼 덮여는 편안한 그늘을 그 다음에 눈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게 체념입니까? 아니죠. 이건 어떤 평안한 상태로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수용하는 체념의 태도가 드러났다고 말하면 적절치 않죠. 평안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좀 더 가보면 리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이란다. 자, 즉 순수한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그 일이란다. 앞에서 말했던 순수한 어떤 삶이 쌓여가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소망.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뉘우침 없는 삶이 쌓여가는 거. 소망이죠. 자, 미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미음 가보시면 순수한 벗은 없을까?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을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없을까? 바란다는 거죠. 대상과 맞아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 이것도 소망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순수한 마음의 대상을 바라고 있다. 나도 그런 지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3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문제가 되어 있었군요. 위쪽에 보시면 언제 출제되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또 그 문제를 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자, 참고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문제를 먼저 읽고 시를 독해했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다 알겠지만 낯선 시가 나왔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낯선 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시라면 시간 전략 차원에서 바로 읽으면서 풀어 나가시면 돼요. 낯선 시가 나오면 보기를 참조하시는 게 내용과 관련된 보기를 참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시 독해에 나가시는 것이 전략적 행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고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자, 고독 1년에서 보면 아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원이 없는 시공이 없는 것 모여 걸려왔다. 시는 먼저 고독의 시간이 외로움과 견딤의 시간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원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만 걸려왔다. 스스로 혼란과 열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버텨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 시간이 자신의 내면 속의 범민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내면의 성숙에 다가려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보세요. 범민이 뭐로 갑니까? 내면적 성숙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 시를 간략하게 주면 범민의 내면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겁니까? 성숙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읽어 두셨더라면 시 해석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본원이 없는과 없는 것 모양을 관련 지어 볼 때 고독의 시간이 무관심과 외로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자, 본원이 없다. 아무도 나 관심을 안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연 혼란과 열기는 고독의 시간 속에 바라본 내면의 감정. 고독한 시간 속에서 내 내면을 봤더니 어떻대? 참 혼란스럽더라. 눈길 위 맞는 말이죠.
눈길 위에 편안한 그늘을 맞이하는 것은 범민의 시간이 성숙의 시간 나아가고 있는 그렇죠. 이게 이 과정 아닙니까? 이게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평온의 과정으로. 제가 글씨가 좀 많이 안 예쁘죠? 자, 맞습니다. 3번, 4번. 무거운 비애를 넘어선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새벗은 고독의 시간을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대상으로 볼. 자, 이게 고독이라면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거. 다 같은 면면 이게 범민이 이제 성숙되고 평온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평온해지는 거하고 비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비애가 모래벌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향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시공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드리는 것은 이게 맨 마지막 년이죠. 시간 속에 내적 성숙 이루어내지 못했음. 이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삶의 태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내적 한계를 이겨내기 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한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이뤄내지 못했다는 말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더 시리즈가 더 준비되어 있어서요. 해야 되는데 시간상 첫 번째 작품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작품 나중에 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계속 하루에 한두 작품씩 계속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작품이 있을 때마다 골라보시기 바랍니다.